Say No의 가르침 페이지 124. 무엇을 공부하여야 하는가? 첫 번째, 일당직 노가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잘 하는 방법부터 배워나가고 그 일과 관련된 책부터 먼저 읽어라. 현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일 좀 잘할 수 있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여라. 그 일에서 너가 인정받지 못하면 너는 무슨 일을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야단을 호되게 치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너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너에게 100배 더 좋다. 부자 되는 법 같은 책들은 읽지도 마라. 그것은 헛꿈만 꾸게 되면서 일확천금만 노리게 만들 테니까. 두 번째, 무슨 일을 하건 일 못한다고 따돌림 당한 경험이 많다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일에 대한 숙련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나이와 상관없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엑셀이다. 나는 윈도우가 나오기 전 도스에서 돌아가던 로터스 1, 2, 3부터 배웠고 그래프 작성 기능이 없었기에 하버드 그래픽스도 배웠다. 이게 모두 80년대 말이었는데 말이다. 나이 70을 바라보는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으나 여전히 웬만한 엑셀은 다 할 줄 안다. 엑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돈과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외국어보다도 가장 먼저 영어 공부, 잉글리시 공부를 하여야 하는데 어중간한 실력이면 실전에서 사용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령 토익 700점 직원과 토익 900점 직원이 있을 때 영어 사용 기회는 거의 900점 직원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지고 그러면서 그 직원의 실력은 계속 증가하게 되지만 토익 700점 직원의 경우는 겨우 900점 직원이 휴가나 병가 등의 이유로 자리를 장시간 비울 때 비로소 잠깐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900점 직원보다는 그 능력이 열등하기에 이 직원은 안 되겠어 라고 낙인이 찍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영어 실력을 높이고자 영어 사용 국가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거나 어학 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한국에서 영어 실력을 웬만큼 닦은 뒤에 가면 효과가 있겠지만 중간도 안 되는 어중간한 실력으로 가면 말짱 도루묵이다. 의외로 회화 공부를 영어 공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쎄다. 미국 거지들도 영어 회화는 잘한다. 영어 회화는 하지만 어린 자녀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면 회화 공부 좀 하는 것은 추천한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는 자신의 문과적성과 이과적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데 나는 각종 적성 검사들을 크게 믿지는 않는다. 문과 적성은 문장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하여 판정될 수 있으며 이과 적성은 각종 기계들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하여 판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어 드라이를 살펴보자. 헤어 드라이어 속에는 모터가 팬을 돌려주어 바람이 나오고 그 바람의 강도를 선택할 수 있고 뜨거운 바람을 원하면 스위치를 강, 중, 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어떤 드라이어도 모터가 돌지 않으면 뜨거운 바람을 나오게 하는 히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모터가 안 도는데도 뜨거워지면 그것은 고장난 것이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헤어 드라이어를 분해하고 그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부품들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이과적 재능이 탁월한 것이다. 물론 이때 모터가 돌아가는 원리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과 적성을 키우려면
초등생 때부터 각종 과학 키트들의 조립을 좋아했어야 한다. 레고 조립을 잘한다거나 공룡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다시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생각하여 보자. 우선은 강 건너 저쪽에서 발생하는 일들보다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중 당신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학습 능력을 길러야 한다. 만약 당신이 학생이라면 학업에 충실하여야 하는데 개떡 같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학점은 당신이 학습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 능력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자 별짓을 다하며 살아왔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나는 한강변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앞에 강변북로와 철도와 일반 도로가 나란히 놓여있다. 도로가 많다는 것은 교통소음이 아주 심하다는 뜻이다. 한강변이므로 유리를 전면에 많이 배치해야 하는데 밖에서 소음 측정을 하여 보니 종종 80dB이 넘었다. 바로 옆 고급 빌라는 수입상 3중 유리를 사용하였으나 실내에서는 낮에 48dB이 나왔고 좀 시끄럽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구글링을 하였고 소음 차단 관련 논문이 영국에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았다. 마차가 다니던 길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소음이 커졌으나 영국인들은 건물을 새로 짓는 대신에 옛날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200파운드 정도를 주고 논문 자료 하나를 구입한 후 열심히 공부하였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근거로 창문 프레임을 새로 설계하고 발주하여 유리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은 컴퓨터 펜 소리 정도 들리는 40dB 이하이며 설치 당시에는 한국 유리에 관한 자료도 넘겨주었다. 이런 게 학습 능력이다. 학습 능력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도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에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엑스터시도 느끼고 도파민도 솟아나게 만든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창호회사나 유리회사의 소음 방지 전문가를 찾으려고 할 텐데 나는 왜 사서 고생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나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경험적 지식은 존중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사례에 대한 해결 능력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